이번 시간에는 먼저 앞 시간에 못 본 실험실 화재 사고 대처법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어서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비로운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배우는 즐거운 과학 실험. 하지만 실험 중 자칫 방심할 경우 크나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학실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험실 안전을 부탁해. 이번 시간에는 실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 알코올 램프부터 핫플레이트, 토치까지 다양한 가열기구를 사용하는 과학실험. 그 때문에 언제 어떻게 화재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요. 만약 가열기구를 사용하는 실험 중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사고 상황을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규모가 작아 진화가 가능한 경우 직접 진화에 나서야 하는데요. 입으로 바람을 불거나 물을 부을 경우 불이 확산될 수 있으니 젖은 실험복이나 소화용 모래,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큰 불이 났을 경우에는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몸을 낮춘 뒤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코와 입을 가린 상태에서 대피한 다음 화재 경보기를 울려 119에 신고해야겠죠. 화재로 옷에 불이 붙을 경우 얼굴을 감싼 뒤 바닥에 몸을 굴려 불을 꺼야 하는데요. 이때 주변 친구들이 물에 젖은 실험복으로 불꽃을 덮어주면 더 빨리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었다면 상황을 알리고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로 식혀야 하는데요. 물집을 터뜨리거나 화상 부위를 만지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노터치. 응급처치 후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겠죠. 위험천만한 화재 사고. 대응보다 더 중요한 예방법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먼저 실험실의 입구와 비상구, 소화기, 소화용 모래, 화재 경보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열기구를 사용하는 실험에서는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해주세요. 가열 실험 중 자리를 비우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험자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화학약품에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우므로 가열기구 근처에 시약병을 두면 안 되겠죠? 가열기구 사용 후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확인하고 또 하고 2번 확인해주세요. 핫플레이트 사용 후에는 끄고 나서도 충분히 식힌 뒤 정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실험실 안전을 부탁해와 함께 알아본 실험실 화재 사고 대응법. 작은 실수가 부르는 화재 사고. 잠깐의 노력이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실험실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주요 방침을 보면 과학실험실에는 전담교원을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실험 안전장구 및 설비 확충, 보험 가입, 비상사태 대비 응급조치 훈련, 이건 재난대비 훈련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비치하고 과학실험실 안전관료 게시물을 게시해야 하고요. 매월 4일 과학실험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점검할 사항들은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를 실시해야 하고요. 과학실험실 폐수 폐시약 관리대장, 약품 관리대장, 폐수처리 자체점검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1회에 자체점검하게 되어 있는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인데요. 점검표는 참고로 확인하시고
매월 점검하신 다음에 과학실에 상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일 안전점검 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영역은 안전관리 계획 분야, 안전교육 분야, 안전관리 분야, 시약관리 분야,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수업 전에 저희가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잖아요. 어디서 자료를 찾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료가 있는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언스홀을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학실험실 안전자료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과학실험실 안전자료 해서 지금 53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알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터, 리플릿, 안전 매뉴얼 자료도 많으니까요. 이 자료들도 활용하셔서 수업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화학약품 안전관리 및 폐수 폐시약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화학약품 관리 절차 및 일반 원칙은 화학약품 준비, 실험 내용 분석부터 필요약품 조사, 보유량 파악, 구매 신청, 검수 및 MSDS 자료 인수, 약품 대장 등재로 되어 있는 화학약품 준비와 보관 및 관리, 약품별 특성에 따라 분류 및 저장 관리해야 되겠고요. 유출되거나 혼합되어 유해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폐수 폐시약 처리에서는 분별 수집 단계, 폐수 수집 용기 준비, 폐수 분별, 혼합 금지 물질 확인, 폐시약 및 지정 폐기물은 별도 처리해야 되고요. 보관 단계에서는 위험 및 경고 표시, 격리 및 잠금 외부 차단,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요령 주의, 교육청 신고 및 위탁 처리를 하여야겠습니다. 이상 화학약품 관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화학약품 일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리보관의 원칙이 있고요. 다음 밀봉 저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와 책임의 원칙이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옆에 세부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학약품의 보관장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밀폐형 환기식 약품장과 일반 약품장으로 분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있는 게 밀폐형 환기식 대부분의 학교가 있을 텐데요. 층별로 약품을 분리해서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맨 위층에 이제 산이 있다면 그 밑에는 염기성 약품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위험이 높은 무기화합물, 마지막으로 금속 순으로 보관을 해주시면 서로 섞이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약품 보관장인데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에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에는요, 종류가 다른 유해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나 또는 바닥에 구획선을 두되 서로 간격을 둬서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화학약품의 보관장에 따른 약품 분류 참고 자료인데요. 참고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실 때 학교에 있는 화학약품도 한번 살펴보셔서 혹시 이렇게 분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분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학약품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실습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은 사고 즉시 당황하지 말고 교사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교사는 신고 접수 즉시 현장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환자 상태, 부상 상태, 현장의 안정성, 위험 물질, 유해 물질 확산 여부, 주변 위험 요소, 필요 조치, 사고 유발 화학약품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조치 CCC인데요. 이건 약자거든요. 첫 번째 체크, 두 번째 콜, 세 번째 케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체크입니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 수, 환자 상태, 주변 위험 요소, 학생을 대피 조치합니다. 두 번째는 콜입니다. 관리자나 보건교사에게 보고를 하고요.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필요시 119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요. 다음 보호자 연락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부상 상황과 사고 상황 및 진찰받은 의료기관, 추측 및 과장된 표현이나 책임 회피 등의 표현은 삼가하셔서 보호자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어입니다. 처치 및 도움인데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혹은 병원 도착까지 환자를 돌봄해야 되고요. 병원 이송 시 반드시 교사 1인이 동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응급조치가 끝나면 이제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를 하는데요. 사고 원인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일지 작성 등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후속 조치입니다. 사고 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요. 사고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학교 안전공제의 보상 신청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학생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및 향후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집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그렇다면 학교는 안전해야겠죠? 도표를 보면 지난 3년간 각급 학교에서 총 52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단계 실험,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잘못된 방법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당황하고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간다면 초동 대처가 늦어지고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 실습실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즉시 교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주지시켜야 하며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알리고 처치 및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단계 응급조치 CCC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 사고 발생을 알게 되면 먼저 환자 수, 환자 상태, 주변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와 같이 주변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생 대피 조치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참사는 바로 적절한 대피 조치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콜. 사고 처리는 빠르고 정확하고 성의 있게 조치를 취한 후 교장, 교감 및 부장 선생님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교사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관리자나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리는 과정은 응급처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고 시 부상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조사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를 받게 하고 구급을 요구하는 경우 119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응급처치가 마무리되었음을 전하고 진찰받는 의료기관을 확인해주며 이때 추측, 과장, 책임 회피 등의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케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교사는 환자를 진정시키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외상이 없더라도 진단 및 검사를 받게 함은 물론 전개 상황을 수시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기억하기 쉽죠? 먼저 체크, 그리고 콜, 마지막으로 케어. 응급조치 CCC 잊지 마세요. 3단계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 응급조치 후엔 원인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보건일지 작성 등 사고 상황의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된 사고 발생 통지서를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4단계 후속 조치. 응급조치와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를 완료한 후 사고로 손상된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학교 안전 공제회에 보상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교사는 안전교육 및 긴급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사고 학생에 대한 향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정이나 병원으로 문병을 가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실험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음은 미리 알리고 수업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사고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법. 따라서 오늘 알려드릴 응급상황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응급상황 처리 과정. 1단계 사고 발생 시, 2단계 응급조치 CCC, 3단계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 4단계 후속 조치.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알고 응급 상황을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안전사고, 혹시라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응급 상황 처리 과정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실험실 폐수의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분별 수집 단계에서 폐수 수집 용기를 준비하고요. 폐수 분별, 혼합 금지 물질 확인, 폐시압 및 지정 폐기물은 별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보관 단계에서는 위험 및 경고 표시를 해서 분리 보관하고요. 격리 및 잠금, 외부 차단, 밀봉 보관입니다. 그리고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요령 주의, 교육청 신고 및 폐수 처리 업체 위탁 처리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실험실 폐수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잘 모아뒀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폐수통은 각 성질이 다른 폐수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밀봉 반드시 해주시고요. 네, 다음 그림 뭐가 잘못됐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잠금장치 없이 실험실 내에 보관하는 사례겠죠. 이러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근 제한이나 경고 문구, 내용물 표기가 없이 보관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우리가 폐수를 보관해야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해서 폐수를 수집 및 보관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전의 3원칙인데요. 정리정돈 필수, 점검 확인, 안전점검, 즉 안전수칙의 준수입니다. 이 안전의 3원칙을 잘 지켜서 과학실험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험실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